인도네시아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레이더 성능이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KF-21 보라매에 장착될 A사 레이더의 성능이 예상외로 약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레이더와 우주 무기체계 등 11종의 무기체계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A사 레이더 개발 등 핵심 기술의 연구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A사 레이더의 성능 부족의 근거로 삼은 자료가 좀 우습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 10일에 공개한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중 레이더와 우주무기체계 분야가 취약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조사서를 통해 레이더 분야는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KF-21용 A사 레이더 개발 등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주무기 체계도 미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시험을 통해 발사체 기술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래 전장 상황을 고려하면 집중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한국이 KF-21용 A사 레이더 개발에 성공했지만 KF-21은 인도네시아의 국가 전략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한국의 A사 레이더 개발 실패에 대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KF-21의 4가지 핵심 기술인 A사 레이더와 RF 신호방해기, EO-TGP와 IRST를 이전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4가지 핵심 기술을 제안한 곳은 바로 스웨덴의 사브였습니다. 스웨덴의 사브는 JAS-39 그리펜의 제조 기술을 인도네시아의 85%에서 100% 제공할 의향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브는 4가지 핵심 기술 이전에 대한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사브의 조건은 인도네시아가 JAS-39 그리펜 16대를 11억 4천만 달러에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6월 27일에 사브 인도네시아의 피터 칼큐비스트 대표는 모든 것이 인도네시아의 요구에 맞게 조정될 것이며 사브는 열린 마음으로 이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브는 인도네시아가 16대의 그리펜을 구매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가 전투기 제작 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게 6대의 그리펜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인도네시아가 구매한 수량 중 6대가 인도네시아에서 조립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기술을 마스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리펜의 기술을 KF-21에 이식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으며 사브 역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그리펜 기술의 85%를 인도네시아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의 85%는 인도네시아의 요구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인도네시아와 스웨덴 간의 다양한 방위산업의 형태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JAS-39 그리펜 기술을 KF-21에 이식하는 것을 특정한 이유로 거부했다라고 인도네시아의 언론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시작된 사브사의 구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2021년 12월 1일에는 인도네시아의 수아르소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이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사브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그곳에서 수아르소 장관은 JAS-39 그리펜을 포함한 사브의 기술에 대한 긴 설명을 받았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수아르소 장관은 미국과 독일과 비교해 볼 때 인도네시아와 스웨덴 간의 무역은 여전히 낮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스웨덴은 무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아르소 국장은 앞으로 기술이 뛰어난 제품을 비롯한 고부가 가치 제품과 관련된 무역 및 투자 협력을 확대해 이러한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리펜 전투기는 인도네시아 공군이 F5 타이거2 대체용 전투기 도입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미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의 수-5235를 선택했지만 미국이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하면 적대 세력 제재 대응법 발동을 경고하여 인도네시아는 러시아로부터 수-5235 전투기의 구입을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F-15EX를 인도네시아에 제안했고 프랑스도 라팔을 제안 중이지만 외신들은 라팔이 유력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언론들을 보면 KF-21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드러내고 있지만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가 거액을 투자한 국가적 전략 사업인 만큼 만약 KF-21의 개발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이며 비록 인도네시아가 사브의 그리펜을 거부했지만 사브사의 제안은 인도네시아의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보입니다. 몇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브라질 육군의 차량 탑재형 자주포 도입 사업에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경쟁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궤도형 자주포는 한국의 K9이 해외 시장의 수요를 석권하고 있으나 차량 탑재형 자주포는 프랑스의 카이사르와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세르비아의 노라 BR52 및 체코의 SHKH77이 해외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프랑스의 카이사르는 총 8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이스라엘의 아트모스는 9개국에서 도입했으며 세르비아의 노라 BR52는 5개국에서 체코의 SHKH77은 7개국에서 도입 중입니다. 또한 인도는 값싼 155BR을 개발하여 시장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미 육군도 차량 탑재형 자주포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차량 탑재형 자주포 시장은 앞으로도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차량 탑재형 자주포를 제조하는 나라들은 브라질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육군은 차량 탑재형 자주포 36대를 더 조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 육군은 미국에서 도입한 궤도형 타입의 M109 시리즈 136대와 견인식 자주포 539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차량 탑재형 자주포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며 이 사업에는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경합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넥스턴은 반자동 장전 장치를 갖춘 카이사르를 제안했고 이스라엘 LB 시스템스는 아트모스를 제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트모스는 155mm 유탄포 부분과 트럭을 분리해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브라질은 트럭을 자국 업체에서 조달할 수 있어 유리해 보이지만 브라질 육군에 채택된 자국산 MLRS 플랫폼에 카이사르의 유탄포를 통합한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 현지 기업인 아비브라스가 참여한다면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제안 내용은 거의 호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라질 육군은 포병사단과 기계화여단에서 사용하기 위해 차량 탑재형 자주포 36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으나 브라질 육군의 M109A5는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새롭게 조달할 차량 탑재형 자주포는 M109A3의 교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독일이 영국 수송기의 독일 영공 사용을 불허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독일 국방부는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영국 공군의 C-17 수송기가 독일 영공을 우회한 문제에 대해 영국 측이 영공 사용을 신청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훈련 목적으로 벨라루스로 러시아군을 이동시키는 등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영국은 대전차 무기와 병사들을 태운 C-17 2대를 지난 16일 밤에 우크라이나로 급파했다가 독일 상공을 우회 비행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의 군용기는 다른 가맹국 상공을 사전 허가 없이 비행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나 무기와 탄약을 수송하는 군용기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영국 언론들은 러시아를 자극한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무기 제공에 반대하는 독일이 비행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보도했지만 독일 국방부는 영국의 C-17 수송기가 독일 영공을 우회한 것에 대해 영국이 영공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즉 영국과 우크라이나를 잇는 최단 비행 경로는 영국, 북해, 독일, 폴란드, 우크라이나인데 영국은 독일을 우회하는 비행 경로로 우크라이나의 C-17을 파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러한 독일 영공 우회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 유럽에서 큰 이슈가 되었으며 아마도 독일의 러시아에 대한 입장에 영국이 공감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독일의 새로운 숄츠 정권에게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영국의 이러한 조치는 소련 붕괴 후 형성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러시아의 신흥재벌과 사업상의 연대가 깊은 독일을 움직일 만한 펀치력은 없지만 나토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독일에 대한 불만을 이러한 형태로 보여줄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폴란드 육군에서 최고 사령관을 지낸 왈데마르 전 중장은 나토는 메르켈 정권 시대의 독일과 같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항상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발언해 독일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계속 취하게 된다면 푸틴은 손을 쓰지 않고도 나토를 붕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